대장암과 직장암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직장암은 어떤 암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암은 어느 부위에서 발생했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직장에서 발생한 암을 직장암이라고 부르고 결장에서 발생한 암을 결장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장암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결장암을 지칭을 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대장암이 직장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생이 굉장히 적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우리 식단이 많이 서구화됐잖아요. 그래서 붉은 육류 섭취도 많아지고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 섭취도 많아졌죠. 그러면서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암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 2위입니다. 2위예요. 네, 정기현 선생님. 네. 붉은 육류 혹시 많이 드셨나요? 예, 많이 먹었어요. 소세지도 많이 먹고. 예, 호주 시드니에 있었는데요. 그 이민 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다 알겠지만 그 집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맞아. 보통 한 달에 400만 원씩 집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명까지 이제 받았는데 제가 또 열심히 밥을 해줬죠. 근데 제일 하기 쉬운 게 바베큐 식사였거든요. 또 고기도 싸고. 야외에서 네, 맞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에요. 진짜 멋있는 네. 인생이었는데. 네. 맛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정계현님께서 직장암을 진단받게 만든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아마도 붉은 육류였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붉은 육류 속에 철분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철분이요? 네, 철분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문제는 철분이 너무 과잉될 때 생깁니다. 붉은 육류를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섭취하시다 보면 철분 과잉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철분이 몸에 좋지 않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또 고기를 구워서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또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붉은 육류는 대장암과 다른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철분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분은 부족해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혈액의 색깔이 어떻죠? 빨갛죠. 네, 빨갛죠. 근데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철분 때문이에요. 네, 혈액 세포 중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데 바로 철분이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지면 적혈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빈혈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철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께 철분제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점은 미네랄, 철분과 같은 미네랄은 부족하거나 반대로 넘쳐도 우리 몸에서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피하려면 생명의 원소 미네랄에 달렸다. 미네랄의 별명이 불쏘시개입니다. 여러분, 불쏘시개는 장작이 잘 타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잘 타게 하는데 미네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불쏘시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불쏘시개. 네, 정기현 선생님, 요즘 식단은 어떻게 바꾸셨나요? 요즘은 거의 고기를 끊었어요. 뭐 상추에다가 병아리콩이나 검은콩 같은 걸 싸서 먹는다든지 계란하고 또 토마토를 볶아서 먹는다든지 쪄서 먹는다든지 직접 다 해 먹습니다. 네, 식단을 굉장히 건강하게 바꾸신 것 같아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직장암 진단 전에는
매일 밤 고기를 드시면서 철분 과잉으로 추측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붉은 육류를 끊으시면서 이 미네랄이 결핍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뭐지? 이거? 미네랄 중에요? 네. 비타민? 비타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정답은 아연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이 아연이 결핍이 되면 대체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길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연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려 우리 몸이 가지는 300개 이상의 효소와 1000개 이상의 유전자 조절 물질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어린이에게서는 성장과 신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점막 건강에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막 관련한 질환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염과 위염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아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네, 아연은 면역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연이 결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증이 잘 생기고 또 이런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다 보면 면역계의 암 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철분이랑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철분은 많을 때 암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연은 부족할 때 암을 일으킨다고요? 네. 그러네요. 아연은 결핍이 흔하게 관찰되는 영양소라서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님, 왜 어머님은 아연 결핍으로 걱정하시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붉은 고기를 거의 끊고 병아리 콩 같은 곡물 위주의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많이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요즘에. 네. 맞으시죠? 밭에 막 상추, 뭐 고추, 가지, 오이 이런 거 심어놓고 거의 거기서 따고 그걸로 해 먹으니까는 예. 육류를 거의 안 드시는구나. 야, 그러면은 남편분도 덩달아 건강해지시겠어요. 엄청 건강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 안 먹더라고. 라면 끓여 먹더라고. 고추는 찍어 먹고 있어요.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 이게 만들어내는 산화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하시고 계신 건데 한편으로 아연 섭취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에 포함된 아연은 동물성 식품에 포함된 아연보다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음식 100g당 아연과 철의 함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굴은 아연 함량이 16.6mg으로 압도적이다. 단연 독보적이죠. 아연도 높고 철도 높아요. 네, 굴은 아연도 많이 들어있고 철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기현 선생님께서 지금 즐겨 드시는 병아리 콩을 찾아보세요. 네, 병아리 콩은 1.3mg 들어있습니다. 병아리 눈곱만큼 들어있네. 진짜. 네, 함량이 많이 차이 나요, 동물성 식품보다. 그런데 함량도 적은데다가 흡수율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연 결핍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굴은 제철이 겨울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계절 내내 못 먹는데 어떡해요? 그러게요. 굴 다음으로 아연 함량이 높은 음식이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말고도 이제 붉은 육류, 동물성 식품에 아연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고기에 그나마 있어요. 내가 다 좋아하는 거다. 아, 그럼 지킬 박사님, 저는 고기는 닭고기하고 뭐 고등어, 병아리콩 이 정도만 먹는데 뭐 다 적은 것들이에요. 보니까 다 적네요. 그래도 진짜.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함량이 낮다 하더라도 동물성 식품은 일단은 흡수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또 귀리 3.6mg 이런 식으로 곡물에도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통곡물, 견과류, 콩도 아연에 좋은 급원 식품이기는 해요.
하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시려면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다양하게 골고루 챙겨 먹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럼 철분도 많았고 그럼 아연도 많았겠네요. 네, 아마도 직장암 진단 당시에는 철분은 과잉 상태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연은 충분한 상태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붉은 육류를 완전히 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연이 조금 부족해질 위험이 살짝 있습니다.